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말 무더웠고 또 어느새 달이 바뀌었습니다. 8월의 첫날이 됐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너무나도 7월이 예전 같으면 8월 느낌인데요. 8월을 한 달 어떻게 견뎌야 될지 저도 굉장히 좀 두렵고 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얼굴은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아마 너무 더워서 밖에 안 나가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YMCA는 9월부터 한 20시간 정도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환경부 관련 기관 중에 화학물질 안전원이 있는데 화학물질 안전원과 저희 YMCA가 여수 YMCA가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데 화학안전 시민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모집을 받습니다. 한 40명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과 노동자 혹은 관심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교육을 들어가서 20시간 정도 교육을 9월 달에 마치는 형태인데요.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네. 대신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화학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이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지자체라든가 기업이나 정부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 저감 계획들을 기업이 어떻게 세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지 이런 것들 배우고 나서 여기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여수시나 전라남도 인근 순천이나 광양시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민간인들도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네. 좀 준 전문가처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양성시켜서 좋네요. 어떻든 민간 산학이 함께 화학 사고나 화학물질 관리를 줄여내자.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은 예, 산단 때문에 네, 산단 필요합니다. 때문에 광양이나 여수 산다 보면 매일같이 또 우리가 유독물질을 싣고 가는 차량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도로 한가운데 전복되잖아요. 그거 중대한 화학사고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민 전문가를 만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화학 안전사고 또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예.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홍보나 광고를 하시면 주로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진행하거든요. 네. 3시간씩 진행하니까 나오시면 내가 그 관련 학과는 안 나왔지만 가장 전문가다운 그런 지식을 얻고 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군에서 어떻게 화학물질을 저감하도록 행정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 순천 YMCA 그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이 작년 5월달에 문을 닫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28일부터 8월 중순까지 그 저전동에 그 보두미 나눔이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 이 어린이집이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그대로 지금 YMC 1층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 비어있는 공간에서 한 달 동안 임시 유아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 왜 그 골목에 우리 어린이집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마을 안에 정말 이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Y와 관련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되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순천시랑 뭐 저전 어린이집에서 저희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 옛날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한 그 일주일간 보니까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이 저전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시려고 막 떡떡해서 막 돌리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역시 마을이 함께 키운다란 이렇게 말이 키워야 있죠. 된다는 예.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여름이면 우리 고교 YMCA 그러니까 청소년들 YMC 소속돼 있는 청소년들이 하령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하령회나 여름 하자 그다음에 뭐 같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과제를 좀 논의하는 굉장히 오래된 말이죠. 겨울에 하는 건 동령회, 여름에 하는 건 하령회. 그래서 이 하령회가 지금 전북 진안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여수 YMC, 광양 YMC, 순천 YMC 청소년에 참여하고 있는데 순천 YMC는 자체적으로 순천 YMCA에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기후와 관련된 거, 뭐 노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좀 진행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여순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천 YMCA에 그 여순 항쟁 순례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해설사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법에 대한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체계를 순천 YMCA 두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좀 진행을 이번 주에는 해서 여전히 바쁘고 고달프게 보냈습니다. 네. 예, 한 주간도 더운데 많은 일들을 한 달치 일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한 주간 근황 들을 때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폭염뿐 아니라 뭐 비가 왔다고 하면 폭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도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후 위기가 정말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는 제8회 국제 기후 에너지 포럼을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기후에너지부 유치 또 에너지 기본소득 같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대응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에너지 정책은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 방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좀 다수 나올 수도 있어서 하나하나 쉽게 정리를 좀 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의 이름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비전과 전남의 역할인데 새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 정책 속에서 전남은 에너지 산업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꿀 것이며 또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논의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아리백 산단 유치,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전략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반적인 내용과 총평 짧게 좀 들어볼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한 18% 정도를 전라남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1위예요. 전라남도가 한 18% 정도 되고 그다음 2위가 충남, 경기도, 울산 순인데 예. 이제 그렇게 비춰본다면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가 특히 이제 산업단지의 아리백 적용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과 또 태양광 발전 사업단지가 전라남도가 굉장히 대부분이 좀 전라남도에 몰려 있는 상황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좀 공급 위주의 정책이 좀 많다.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네, 주로 이제 해상풍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아리백도 그렇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이고 기존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켜낼지 탄소 중심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좀 탈탄소화로 할지 그리고 수요 관리 영역은 좀 개념이 아직 좀 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라남도를 2050년도까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예. 구체적인 전략이 약간 부족하지만 어떻든 현재 전라남도가 처한 사업적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좀 정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할 만하다. 의미가 하지만 있었다. 각각을 좀 짚어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각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우선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에너지를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만으로 기업 전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써야 R이라는 한다. 게 리뉴어블 그렇죠. 일렉트리시티 에너지. 1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2014년부터 이게 기업과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그 비영리 단체가 먼저 이 캠페인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강제 조항으로 좀 시작한 건데 맞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산업과 기업체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아리백을 선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유럽 사회 안에서는 이제 국제적 약속이 되어가고 예. 있는 것이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래,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해하고 있는 이 아리백은 조금 좀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좀 확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억제되다시피 했고 다시 지금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한 구호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워지면서 아리백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정책 구호인 것처럼 나서는 건 대단히 유효한 기후 에너지에 대응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예. 기반이 없는 거죠. 기반이라고 하면 기반이라고 한다면 재생 에너지의 그 어떤 산업이나 기업 구축의 확산이
그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가운데서 아리백을 계속 무분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리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조금 훼손되는 그래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라남도가 발빠르게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단지 육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해상풍력 기반으로 뭐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 아리백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에너지 기본소득을 뭐 도입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정책은 굉장히 주목할 정책이고 방향은 굉장히 맞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라기보단 근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라남도의 그동안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전라남도지사나 전라남도청만의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리백을 진짜 하고 싶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산업단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라남도 안에는 전체 시군과 같이 협의도 하고 공론의 현장도 만들고 예. 심지어 이 아리백을 어떻게 골목골목까지 여기서 말하는 산업과 기업이란 쉽게 말하면 동네 슈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그러나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아리백 같은 경우는 100기가와트 이상을 쓰는 전력 기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산단을 기업부터 조성한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큰 예. 기업으로부터 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결국은 전라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예. 향후 30년 넘게 2050년까지 진행되는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 중요한 주민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공론에 좀 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현수막만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론화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방향은 맞다. 방향은 네. 맞지만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네.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아리백 산단 조성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리백이라는 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는 친환경 산단을 만들겠다 전남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어보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이점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도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고 방향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있느냐 또 어떻게 산단을 유치할 것이냐 기업들을 이런 게 문제일 텐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리백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예. 2014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비영리 민간 기구가 제안했지만 2020년 전까지는 주로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고 예. 2020년 이후에는 아시아 쪽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아리백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예. 그중에 한 23% 정도가 미국이고요. 한 21% 정도가 일본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한 20%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한 50여 개 정도의 대기업 중심으로 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제조 사업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한 10% 정도, 17% 정도 우리나라 제조기업 중에 17% 정도가 해외 바이어나 그리고 이 공급 원청으로부터 아니, 당신 기업 이 제품이 혹시 아리백에 의해서 만들어 온 제품이냐? 그걸 보더라고요, 보니까. 예, 물어보고 아니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반려가 돼요. 특히 이제 작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일수록 여기에 대한 경험이 커요. 그러니까 수출에 불리하다는 거죠. 아리백을 안 하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 47% 정도, 한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안 하고 있어요. 해외 바이어를 바꿔버려요. 공급처를 바꿔요. 울며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미안하다. 우리 그냥 다른 너한테 납품 안 할란다. 수출 안 할란다 하고 바꿔버리거든요.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백에 도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든가 쉽게 말해서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로부터 예. 좋다 너 그 전력 중에 얼마를 우리가 돈 주고 살게 이렇게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내는 쉽게 말해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에서 250원이야. 그러면 난 여기 50원을 더 얹어줄게. 50원을 얹어서 나 300원에 구매할게. 50원은 재생에너지 영역에 투자를 너가 좀 해라. 전력 산업에. 그런 식으로. 예, 이게 보통 녹색
프라임 제도라고 하는데요.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색 프라임 제도에서 금액을 주고 사오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뭐죠? 내 공장 옥상에다가 내가 필요한 전력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는 자가발전을 하거나.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네.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리백을 조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라남도는 약간 제가 이제 문제를 생기는 것이 새로운 아리백을 조성하겠다는 곳이 해남이나 강진이에요. 그럼 뭐냐면 주로 제조업 수출 단지는 어디에 있어요? 전남 동부권에 동부권에 있죠. 있죠. 아니면 여수, 강주 순천, 기아자동차라든가 최소한 일정 정도 제조업 수출하는 제조업이라면 공장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김을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라면 자네 맞겠다. 그러면 이건 기존 산업단지에 기업이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저 시골 한가운데 농공단지에 아리백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뭐 풍력반전 세워놓겠다. 아니면 태양광으로 뭐 거대하게 농토를 장악해서 하겠다. 이건 발상이 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기존에 해외로 수출하는 제조산업단지가 자기 공장 부지나 아니면 해상풍력에 내 일정 규모의 전기를 구매하겠다. REC 당신들한테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제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탄소 국경세 문제가 도입되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더욱더 큰 수출 장애가 되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작은 시골 단위의 농공단지 규모로 만들어서 시범하겠다. 이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 우리 동부권에 있는 산단을 위한 공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약간 김대 총장님 약간 엇갈리는데 그건 장기적인 플랜이죠. 그러니까 여수 산단 같이 제조업 같은 경우를 아리백으로 선언하게 하는 것은 기업이 먼저 우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리고 굉장히 탄소를 많이 쓰는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아리백으로 전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되 다만 이제 국내 그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말메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작은 농공단지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범 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범 단지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리백의 산단으로 구성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험실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전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지금 아리백을 선언했던 많은 기업들 중에 제조업보다는 그러니까 전력량을 많이 쓰지만 제조업을 형성하지 않은 애플이랄지 구글 데이터 센터랄지 뭐 이런 곳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 전라남도 안에 아리백 산단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전라남도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백 산단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이건 아리백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 판단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곳곳에 대불산단이냐 여수산단이냐 포스코냐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아리백 단지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 전라남도가 유치하고 싶은 기후에너지부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리백이 단어만 강조시키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산단에 어떤 산단을 또 유치할 것인지 기업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기업이 나서 가지고 아리백에 가입하고 아리백을 전환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하는 것이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을 때 기업이 전환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기후 에너지에 적정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어떤 딱지를 붙여준다거나 마크를 붙여준다거나 이랬을 때 기업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아리백 산업 기업을 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돈을 쓰는 거죠. 정부의 돈만으로 가지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리백 산단 조성 이야기부터 해봤고요. 하나 더 에너지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기본소득 어떤 정책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희 총장님? 그런 측면도 그건 에너지 기본소득의 한 방편이고요. 에너지 기본소득은 보통 우리가 기본소득이라 그러죠. 기본소득 국민 1인당 얼마를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적 개념인데 에너지 기본소득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소득은 보편적 누구나 다
그리고 예. 무조건석. 음. 뭐 여기는 대상이 제한 없고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에너지 기본소득인데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죠. 그럼 가정에 예. 전기나 난방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식 예. 일정 규모, 예. 그죠? 소량을 그리고 이건 전기나 현물로 주는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 주는 방식 두 예.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 그죠? 누구나다. 그러니까 뭐 어느 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다 가는 에너지 기본 소득의 개념인데 예. 특히 이 에너지 기본 소득은 현물과 현금 두 개 다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신안군과 무안군이 해상 풍력을 하면서 예. 그 남는 이윤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게 햇빛 연금이죠. 네, 그게 바로 에너지 기본 소득적 개념입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 예. 많게는 지금 현재 원전 분량 2배 분량까지 해상 풍력을 거대한 단지로 서쪽부터 해서 우리 여수 동쪽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원 단위까지 발전 수익들을 전남 도민들에게 해서 이제 발전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 예. 일부를 전남 도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으로 에너지 기본 소득을 왔죠. 대신 이게 돈으로 줄지 아니면 전기료나 난방 에너지를 감면해 줄지 방식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안과 무안은 규모가 좀 적잖아요. 예. 인구 규모는 적지만 해상 예. 풍력 규모는 좀 있어서 예. 그건 뭐 1인당에서 2, 30만 원이라도 좀 혜택은 될 건데 예. 전남 도민들 180만 도민한테 전체 연결했을 때는 금액은 좀 적어지겠지만 시도 자체는 좀 좋다고 봐요. 특히 이제 여수시나 여수시 에너지 기본 기획 조례에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이 내용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요. 삼산면 쪽으로 보면은 해상풍력 특히 여수시나 전라남도가 투자한 공공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계획 중인데 예. 여기 남는 이유는 여수 시민들한테 일정 규모로 가겠다. 애초에는 한 6km, 8km 이내 그 풍력 단지가 있는 지역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대상이 안 되면 확정은 안 됐지만 에너지 기본 소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전 도민에게 확대하는 문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 소득에 대한 말 그처럼 정의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예.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리백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탄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지구를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에너지 재생을 통해서 아리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를 들면 수익과 또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들이 누구에게 가야겠느냐? 지역민에게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건 좋은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뭔가 산업 단지가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재교육해야 된다랄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랄지 농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전라남도가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신안을 에너지 기본소득의 모델이 일정 부분 있으니 이것을 지역으로 확산하게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효한 것이고 꼭 중요하게 정부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인구수나 수익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좀 정교한 설계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 좀 정교한 설계보다는 예.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저는 시작해야 되는 주의예요. 시민들의 공론화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그걸 누가 딱 결정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방식 왜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남 쪽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의 80%가 민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은 돈을 함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민간이 대부분 해상 풍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강제적으로 뭐 세금 걷듯이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 기부 아니면 방식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뭐 이런 걸 놓고 좀 방법들은 아직 제대로 정해진 건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 중인데 전남도는 전남 나주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가 부산에 갔으니 기후에너지부는 전남에 와야 된다. 라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논리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논리를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김석 총장님? 저는 전라남도가 뭐라도 하기 위해서 예. 나름 지금 현재 해상 풍력에 대한 문제, 아리백 산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나주에 있는 에너지 공과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기후에너지부라고 하는 것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의 조건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부를 전남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전남이 그동안 이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설립되기 위한 예. 정치력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예. 기후에너지부가 설립이 가능한 그동안의 활동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매년 그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OP 그 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과거의 축적과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대전환을 위한 시도와 어떤 기획과 예산 투여에 대한 문제나 어떤 시민의 뭐 결탁된 힘이나 거버넌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후 에너지부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예. 전라남 도청 독단적으로 또는 가져와야 돼라고 선언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 역시도 거버넌스 형식으로 전라남도도 그렇고 되게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기후 에너지부를 왜 전라남도로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공론화 방식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리백 산단을 위한 뭐 전라남 도민 뭐 거버넌스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들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모두의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어가지고 예, 그런 거 하는데 왜 전라남도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결정하면 전라남 도민들이 다 박수 칠 거로 아는데 이런 방식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예. 그럼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다양한 아이들 제발 좀 도민을 믿었으면 제발 전라남 도민을 믿어라. 전라남 도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전라남 도민이 맞다고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전라남 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또 날카로운 한마디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에너지부는 가져오는데 힘을 모아야죠. 그런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지난주에 다른 행사를 갔다가 여기에 뭐 서명하고 뭐 기념사진 찍길래 저는 웃고 그냥 나와버렸거든 그 행사장을요. 그 뭐냐면 예? 한전이 있고 또 뭐 해상풍력 최고의 발전 단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를 전라남도로 가져오자. 한마디로 좀 웃었거든요. 가져옵시다 그래도. 아니요. 그러면 LH 본사가 진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과 육상교통의 다 중심은 대전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대전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환경부는 그러면, 강원도로 가야 하냐 그러죠. 이렇게. 예. 먼저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에너지부를 가져올지 에너지 영역, 산자부의 에너지 영역을 가져와서 환경부를 키울지 아니면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에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모아서 별도의 기후 에너지부로 만들지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기후 에너지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야 한전 본사가 있고 해상풍력 좋으니까 가져오자는 발상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런 문제에 힘 빼지 말고 COP 33 유치나 아니면 그렇죠. COP 38 유치에 관계된 바탕이 뭐예요?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산업정책이라든가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뭐 탈탄소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공공영역 문제에 뭔가 좀 전라남도가 이건 다른 데보다도 경기도보다 서울보다도 서울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2개 줄이기 운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의 정책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과 삶 기초시군 단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고 뭔가 탈탄소에 관계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구호만 있는 거예요. 구호만.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대전으로 가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의식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탄소 중립 정책과 기후 에너지 정책에서 좀 소외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 총장님? 지난번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건 소외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앞서 계속 제가 아리백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있는가? 지금 현재 여수 화학산단이나 포스코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중소기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대기업들은 쉽지 않죠. 그리고 과연 이런 것에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맞을 정도로 정의로운가? 과거에 우리가 2019년이었는가 20년이었는가요?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그 배출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대응할 때 어떻게 했는가? 가령 기후에너지부가 됐든지 간에 아리백 산단을 선정하도록 했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이만큼 노력했고 정부에 이런 건의가 됐지만 아직 이런 정도의 추진이 과정이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산업 전환에 대한 스토리, 그다음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스토리, 그다음에 대기오염
기후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이 사건을 비롯한 각성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걸 안 했다. 전혀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전남 동부권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벌써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빌드업을 끌어가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알겠습니다. 거고 지금 당장 기업이 먼저 예. 아리백 선언을 위한 기획과 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실제로 해상풍력은 새로운 뭐 최첨단의 신기술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있는 누구나 다 있는 일상적인 기계 기술과 전기 기술만 있으면 되는 일상적인 기술인데 문제는 여기는 거대한 자본과 인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행정 문제. 예. 이 문제만 조절하면 근데 이제 기업의 거대한 자본은 누가 가져와? 은행권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은행에 그 넘치는 부동산에 안 가고 넘치는 수많은 돈들이 해상풍력에 투자하고 있고 문제는 인허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 문제만 잘 조정하면 해상풍력은 돌아가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전라남도는 왜 해상풍력 중심으로 고민할까? 그건 뭐냐면 동부권 지역은 거대한 두 개의 광양과 여수의 산업단지는 민간에 맡긴다. 민간 기업에 맡긴다. 단 서부 쪽에 앞으로 50년, 100년 먹거리는 내가 있을 때 좀 챙겨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있을 때 비전을 만들자라는 이런 구상이 좀 있지 않는가. 실제로 모든 정책의 중심이 서부권이 사실이에요. 해상풍력이나 아리백이라든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가 있을 내용은 때라는 것은 실제로 서부권 중심인 거예요. 동부권 쪽은 도지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전라남도의 정책은 서부권에 집중된 게 사실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한편 이해는 돼요. 예. 이제 먹거리 없는 서부권에서 기본적으로 이럴 때 한 20년, 30년 비전이라도 만들어 나가자는 이해되지만 그러면 서부 쪽에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탈탄소화시켜내고 새로운 수소 전환 영역으로 갈지는 좀 더 많은 정책적 고민과 알겠습니다. 행정적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게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느낌은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후 위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해봤는데,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